네, 안녕하세요. 김중근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5월 네 번째 주 코스피 나스닥, 오늘은 나스닥 지수의 파동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러의 원화 환율 등등에 관한 전반적인 시황에 관한 이야기죠. 주간 전망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제 백그라운드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투자은행에서 외환딜러를 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때 지금이야 다 인터넷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인터넷은 없고요. 각각 이제 소위 트레이딩 머신으로 은행끼리 연락해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딩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자기네 은행에다가 트레이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이터나 또는 텔러레이터나 또는 거기에다가 자기네 은행의 홈페이지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시황 내지는 마켓 뷰 이런 걸 업데이트하곤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맞으면 얘 잘 맞추네. 그러고 이제 그쪽 은행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해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과거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로버트 발란이라는 애가 버트 발란이라 그러게 됩니다만 HSBC 런던에 있었는데 HSBC 런던에 있는 버트 발란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얘니 현재 엘리어트로 몇 번 파동이고 도이치마르크가 몇 번 파동이고 달러가 몇 번 파동이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해서 제가 꽤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은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은행의 홈페이지 가보면 얘들은 왜 지금 이 달러가 올라가야 되는지 또는 달러가 내려가야 되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확신에 차서 바이 사라, 달러 사라, 바이 그러니까 바이란 단어만 홈페이지 잔뜩 바이 해가지고 그래 늘어놓기도 하거나 또 어떤 날에는 달러가 떨어진다 했든지 어떤 날에는 셀 팔아라 그건 단어만 잔뜩 홈페이지에 화면에 써놓기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걔들이 강력하게 기세등등하게 사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강력하게 바이를 외칠 때 우리는 달러 팔면은 어김없이 달러가 떨어졌고요. 걔들이 셀 팔아 라고 주장할 때면 우리는 거꾸로 달러 사기만 하면은 달러가 어김없이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걔가 강력하게 주장할수록 그 은행이 우리는 걔의 주장과 정반대의 거래를 하니까 아주 절묘하게 잘 맞더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죠? 저도 완전히 그 은행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지금 파동 이야기를 그려두긴 했습니다. 파동을 여기다가 슬쩍 그려두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의 50% 정도 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거다. 사라, 올라갈 거다. 라고 주장했는데, 올라가기는 개뿔 내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틀린가 보다. 그래서 조정을 보일 텐데, 만약에 요 레벨을 무너지고 나면은 좀 더 떨어지면서,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C 파동이 선 다음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C 파동의 목표치가, A 파동, 여기 A 파동만큼 떨어진다고 가정해가지고, 또는 전체의 61.8%, 그죠? 38.2% 계산해가지고, 한 2,400 언저리까지 갈 거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연락이 올랐죠, 그죠? 제가 오른다 할 때는 떨어지고, 그죠? 떨어진다는 게 오르니까, 완전히 그 은행의 저하고 똑같은 꼴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새는 못합니다만, 라이브 할 때는,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내일은 달러 주가가 폭락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주가가 폭락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 올랐고요. 내일은 주가가 폭등합니다 라고 하면 내일은 그 다음날 주가 떨어졌으니까 꼭 제가 말한 것과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계속 저한테 내일 주가가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nyway, 자, 그건 그렇고요. 그냥 신세 한탄 내지는 건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의 시장에서 자, 어제 이 오르긴 했는데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 그럼 이 조정을 보이는데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관심이 되죠. 그죠? 파동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도대체 여기를 1번으로 봤다면 여기 이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거를 뭐로 해석할 거냐? 또 이거를 뭐로 해석할 거냐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말씀드리기로 이 레벨을 2번 파동의 바닥, 요 레벨을 무너뜨리면은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C가 되면서 이만큼을 정도는 가지 않겠냐. 그래서 대략 2400 정도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의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2400 근처 가보지도 않고, 요 레벨을, A 레벨을 살짝 무너뜨리고 나서는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번. 그죠? 1번 뭡니까? 낙관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2번 파동이 아니고 무너뜨려서 이게 분명히 여기가 2번은 맞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는 맞는데 여기가 2번 파동의 A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번 파동의 B 파동이고 2번 파동의 C 파동을 해서 끝났다. 1, 2 끝났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동그라미 3으로 올라간다. 는 주장이 낙관적인 주장이에요. 낙관적인 주장.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보수적인 의견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여기까지가 A는 맞고, 그죠? A는 맞고, 그 다음에 E를 B로 보는 거죠. 여기가 B가 아니고, 이 끝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이게 B 파동의 스몰 A, 지우고 볼까요? 다시. 자, 여기까지가 1은 맞고, 여기가 스몰 2번 여기까지 A 파동이고, 그죠? 얘가 B 파동의 스몰 a, 얘가 B 파동의 B 파동, 얘가 B 파동의 C 파동.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2번 파동의 A 파동이고, 그죠? 이게 2번 파동의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2번 파동의 C 파동으로 있어야 이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사소한 보수적인 방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 정리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하다가 A, B, C로 보고, 새로 지금부터 상승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A, B 파동의 일부야.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고, 다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결론은 어떻습니까?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바로 올라가느냐? 지금 당장 장장장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리고 있는 이게 C 파동이니까 B 파동에 2번 파동의 B 파동의 C 파동이니까 다시 한번 2번 파동에 C 파동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올라갈 거다. 바로 가느냐,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느냐, 이 차이에 불과하지. 어차피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그럼 올라가나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여기가 끝인데, 그죠? 우리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간격이 없어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맞죠? 다가 지금 이래 와야 되는 상태죠, 그죠? 여기가 1은 맞고, 그럼 여기가 2냐, 아니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2냐, 여기가 B고 C 되면서 이렇게 갈 거냐,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로 보는 것이 낙관적, 떨어질 거 보는 게 부정적이라면 도대체 그럼 당신은 올라간다고 하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느냐,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제가 제 의견을 말한다면 저는 어느 쪽이냐, 여기를 2의 A로 보고 그 다음에 B, A, B,
C로 보고, 그러니까 A, B, C로 보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B가 끝나고, 여기까지 A가, B가 끝나고, 이게 B의 끝이고, 그런 다음에 C가 있은 다음에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번 파동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조정을 좀 더 있게 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럼 어느 쪽에 맞느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뭐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5월 22일부터 출발한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조정을 보일지 몰라도 계속 올라간다면, 화요일도 올라가고 수요일도 올라간다면, 이 C 파동이라는 의견은 없어지는 거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올라갈 거다. 바로 가느냐? 좀 조정을 보이고 가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롱텀으로 크게 봐서 지금을 아직까지 조정이 안 끝난 걸로, ABC 파동, 조정이 안 끝난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1980년대, 70년대부터 도도히 흘러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 차례 제가 이 영상으로 사이트로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90 내가 1번 파동 동그라미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이게 200 얼마까지 갔죠. 그죠? 이게 2번 파동이고 90년대 말에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으로 연락이 올라갔었고 근데 여기가 3인데 3을 나누면은 여기가 3의 1, 여기가 3의 2, 그리고 3의 3, 그리고 이게 조정을 보인 게 3의 4, 그리고 3의 5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에서 장창 빠질 때던 게 이게 4번 파동이고, 그죠? 4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대 3월이죠. 그죠? 예,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거를 상승 파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그라미 1이고, 여기가 동그라미 2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3인데, 이게 동그라미 4인데, 여기를, 근데, 얼마 전에 3,300에 갔던 2021년도 6월 달에를 이걸 동그라미 5로 보려면, 뭡니까? 이제 그 도도하게 1970년대부터 출발했던 이 파동이 이제 1, 2, 3, 4, 5로 끝났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이게 3,300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5번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파동이 과거에 3번 파동은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998년도부터 출발해가지고 3번 파동의 꼭지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19년 정도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얼마쯤입니까? 한 20년 그죠? 20년쯤 이게 3번 파동이 무려 20년이나 이어졌는데 요 파동을, 충격 파동인 5번 파동을 달랑 한 2, 3년, 한 2년 정도로 끝났다로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짧지 않냐, 그죠? 1번 파동도 이게 1번 파동인데, 그죠? 이게 또 몇십 년, 한 20년 이상 이어왔죠. 1970,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만들어진 데가 1980년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95년도니까 15년 이어졌는데, 1번 파동이 15년, 3번 파동이 20년인데, 그죠? 5번 파동이 달랑 2년? 이게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3,300까지 갔던 파동을 뭐로 보느냐? 이는 5가 아니고 동그라미 5가 아니고 이 5 파동 중에서 이 3번 파동일지라도 3번 파동 안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했듯이 여기도 5번 파동의 첫 번째 파동에 불과하고 상승 파동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크게 약도로 그리면은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 3, 그 다음에 4, 코로나 또 이래가 처박기를 내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5인데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에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올라왔다가 여기쯤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와 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죠. 이 1번 파동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한 15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3번 파동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한 20년. 그죠? 그러니까 5번 파동은 이 5번 파동인데 앞으로 이게 1번 파동이 15년이고 3번 파동이 20년인데 이게 뭐 2년, 3년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죠. 그죠?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아선 몇십 년, 십몇 년까지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지가 더 있어 보인다. 라는 쪽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버 사지 마라. 고퍼스 사지 마라. 그죠? 여전히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런 시황관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에 올라와서 그 댓글에 대한 답으로 그리고 큰 흐름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시 코스피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정을 보이고 가든 바로 가든 간에 저로서는 약간 좀 다음 주에 좀 조정을 좀 있다가 가는 것이 그림상으로 봐서 이게 1, 2, 여기까지가 2, 그죠? 2, 여기가 1,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2, 그리고 떨어지는 게 3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보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댓글 중에서 나스닥 시장에 대한 뭡니까? 파동도 계산해 달라 하셨는데요. 나스닥 시장, 우린 2022년 10월 달이 나스닥 시장에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이 끝이고, 여기가 하락 끝이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상승 시작이죠. 그죠? 여기가 동그라미 1이고, 여기 동그라미 2고, 여기 동그라미 3으로 볼 수 없으니까 3의 1, 여기가 3의 2. 지금은 뭐 어딘가 3의 3에, 그죠? 3의 3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역시 3의 3에 또 네모 1, 네모 2, 네모 3, 뭐 조정을 보인다면, 뭐 동그라미 가로 3번 중에서 네모 4번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스닥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죠? 요새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삼성전자 사들고 있고요. 뭐 6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8만 전자, 9만 전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화학, 기아,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같은 소위 대형주 위주의 시세가 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궁극적으로 뭡니까? 지수가 나스닥도 그렇고 아니 이제 금리 다 올렸잖아요. 그죠? 미국이 금리 다 올렸잖아요. 이제 뭐 올려봤자 한 번 더 아니겠어요? 금리 다 올렸으면 지금부터 하는 일은 뭡니까? 금리를 유지하거나 지가 내리는 거 어차피 금리는 내릴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 다 올렸고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면 돈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나스닥도 뭐 3번 파동 중에 어딘가다. 가로 1, 가로 2, 가로 3 중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니까 낙관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 어떤가요? 달러의 원화 환율도 파동을 보면은 여기가 1번 파동, 2번 파동,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가 3번 파동, 4번 파동 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1444억까지 갔을 때가 5번 파동으로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상승 파동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조정 파동이야. 이게 뭐지? 이게 A겠네. 반등하는 게 뭡니까? B겠네. 그럼 앞으로 뭐 남았어요? 떨어지는 C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원화 환율은 5번 파동까지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A, B, C로서 조정을 보일 거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국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팔까요? 그럴 리가 있네요. 달러의 원화 환율, 달러 금리는 다 올렸고, 우리나라 금리도 다 올렸고, 달러의 원화의 그 금리차, 뭐 1.75%가 어떠니 그럽니다만은, 그게 환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환율이 1,300원대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부터는 금리차로 인한 원화의 약세 분위기는 대충 다 약발이 다 했을 거고, 그러면 서서히 시장에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적용이 되면서 환율도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파동으로 봐서도 여기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라면 반등, 이번 파동의 반등 파동이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C 파동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다리 털 세듯이 그죠? 다리 털 세듯이 매일 요거는 1번 파동, 요거는 1번 파동의 1-3- 그죠? 2-C 파동 이렇게 매일같이 파동을 세밀하게 따져가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삼라만상의 움직임을 엘리어트가 파동의 법칙으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엘리어트 책에 보더라도 이걸 엘리어트가 그야말로 말로는 파동을 자르고 한다고 책에는 써놨습니다만은 엘리어트 책에 자기가 예로 든 파동의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그야말로 세밀하게 자르고 해서 지금이 1-2, 1-3-C, 8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안목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오르긴 하겠는데 조정을 보이고 갈 거냐 지금 바로 갈 거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그죠? 지가 조정을 보여봤자 크게 내려가지 않을 거다. 어차피 그게 이번 파동이 C 파동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엘리어트로 말한다면 그게 이번 파동이 C 파동이니까 결국은 C로 해서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든지 그 차이지.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만 걸 따먹으려고 아웅바둥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흐름을 놓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순 엉터리를 이야기하더니 말이야. 오른다 그러는데 떨어지고 떨어진다 오른다 하면서 순 엉터리로 말하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도사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은 다소간 시장의 큰 안목으로 보면서 이렇게 개관을 한다면 어차피 흐름은 위쪽으로 가 있다 하는 말씀을 거듭 주장하고자 합니다. 뭐죠? 그냥 일목으로 한번 볼까요? 일목으로 본다면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코스피가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뭐 낙관적이긴 합니다만은 저로서야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뭐죠? 얘가 1이고 얘가 A고 여기가 1이고 A고 이게 B이고 이렇게 C가 되고 여기서 2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바로 가든지. 그죠?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입니까? 요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거 봐야 되겠죠. 그죠?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별배 없죠. 그죠? 그냥 구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배 없는데, CCI로 본다면 약간의 매수 신호가 나타난 상태니까 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뭐 구름 밖으로 나갈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스테이, 그죠? 매수한 상태에서 스테이 포지션을 유지, 더 늘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더리움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CCI가 사라고 하긴 했으니까 매수하고는 있는데 보다시피 구름 안에 처박혔으니까 뚜렷하게 몰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는 하되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기보다는 그냥 매수한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구름을 넘기든지 기준선을 넘기든지 뭔가 CCI가 더 올라가서 플러스 백선을 더 통과하든지 등등의 추가적인 매수 시그널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저러 말씀 다 드렸는데 종목 뭐 삼성전자 난리 났죠. 그죠? 나쁘지 않죠? 그죠? 갭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난리 났습니다. 갭도 나타나면서 구름이니까 뭐 상승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이버 구름이로 나왔네. 카카오 아직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보다는 그죠? 카카오는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구름에 상당히 저항이 예상되는데
네이버는 이미 이런 저항을 뚫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구름의 저항을 뚫고 한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뿌리쳤어. 놔라! 구름 저항 놔라! 라고 뿌리쳤으니까 앞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전주인가 지난주인가 JYP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거 사라. 이런 거 JYP. 그죠? JYP 사라 말씀드렸죠. 하이브 사라. 그죠? JYP 하이브를 제가 왜 좋아하느냐니까 저는 사실은 그 걸그룹을 잘 몰라요. 하지만 JYP나 하이브나 엔터 관련주들은 경기하고도 관련이 없고 금리는 원래도 상관이 없고 그죠? 애들이 히트만 잘 치면 와 오빠 언니 하는 애들이 와 몰리면 솔직히 좋아지게 돼 있죠. 하이브야 뭐 BTS 애들이 군대 가 있었더라도 인기는 여전하고요. 그 군대 가 있는 그 BTS를 만나러 그 어떤 간호장교가 그죠 몰래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찾아갈 정도로 인기가 여전하니 뭐 하이브, JYP 그런 종목들이야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죠? 자, 뭐 이런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가져볼까요? 에코프로는 참 사람들이 TV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기 어려워합니다만은 하여간 에코프로의 경우에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RSI가 여기서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RSI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전됐죠. 후행스피드가 좀 밀렸죠. 그러니까 구름의 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망은 퀘스천 마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JYP, 하이브 같은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2차 전지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삼성 SDI 볼까? LG화학 볼까? LG화학은요. 아까 에코프로나 똑같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부행선편 뚫렸고 기준선 전원선 역전됐고 드디어 구름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LG화학이든 뭐든 간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전망은 퀘스천 마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립니다. 뭐 필요한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영상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